오늘 명화 이야기는 서양 미술사에서 흔치 않은 유명 여성 화가로 입체주의와 야수주의가 주류였던 20세기 초 자신만의 색채와 화풍을 만들어낸 화가 마리 로랑생의 인생과 그녀의 주요 작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그녀의 영원한 연인이었던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의 유명한 시 미라보 다리가 쓰여진 계기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과 시를 사랑하는 박쌤입니다. 프랑스 시인이자 평론가로 알려져 있는 기욤 아폴리네르가 미라보 다리라는 명시를 쓸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던 그의 영원한 연인이자 뮤즈였던 마리 로랑생의 주요 작품과 그녀의 인생에 대하여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혼모인 어머니와 부유한 정치인의 외도로 태어난 마리 로랑생은 인상주의 화가 르누아르처럼 18세에 세브르에서 도자기화를 배웠습니다. 후에 파리로 돌아와 아카데미 현베르에서 미술교육을 받으면서 유화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20세기 초반의 마리 로랑생은 파리 아방가르드에서 중요한 인물이었고 자크 비용의 아틀리에를 중심으로 일어난 샥숑도르 관련된 입체파의 일원이었습니다. 샥숑도르는 황금 문화를 위시한 기하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큐비즘을 추진했던 그룹을 말합니다. 이후에 조르주 브라크를 알게 되었고 또 브라크의 소개로 피카소를 만나면서 본격적인 입체주의 미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녀에게 입체주의 여성화가라는 칭호가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 그녀는 정물화나 풍경화를 많이 그렸으며 단순한 선과 색을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앙리 마티스와의 교류로 야수주의 미술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대 시인 장콕도는 마리 로랑생을 입체파와 야수파 사이에 낀 불쌍한 사슴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20세기 초 시각예술의 위대한 두 축인 입체파와 콜라주 창조에 참석한 파리의 아방가르드 화가와 시인의 그룹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때 피카소의 소개로 만나게 된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와 약 5년간 열정적인 연애를 합니다. 아폴리네르와 연애를 했던 시기의 그림들은 단순한 선과 색에서 벗어나 녹색과 파랑 또 핑크에 이르는 자신만의 색을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그녀의 작품에서 입체주의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인이었던 아폴리네르가 그녀에게 시 한 편을 써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그녀가 쓴 시가 바로 잊혀진 여자라는 유명한 시입니다. 우리에게는 진통제라고도 알려져 있죠.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잠시 잊혀진 여자라는 시를 보면 권태로운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슬픈 여자, 슬픈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불행한 여자, 불행한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버려진 여자, 버려진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떠도는 여자, 떠도는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쫓겨난 여자, 쫓겨난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죽은 여자, 죽은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잊혀진 여자. 잊혀진다는 건 가장 슬픈 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가 진행해 나가는 순서를 정리하면 권태로운 여자, 슬픈 여자, 불행한 여자, 버려진 여자, 떠도는 여자, 쫓겨난 여자, 죽은 여자, 그 다음에 잊혀진 여자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 순서에 공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좋은 이미지라는 것도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언젠가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남자는 타인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살고 여자는 타인에게 잊혀지지 않기 위해 산다. 마리 로랑생이 이 시를 자신의 연인인 아폴리네르를 위해 썼다면 적어도 그녀는 아폴리네르에게 나를 절대 잊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연애 기간 동안 서로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는 뮤즈로서 또 사랑하는 연인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1911년에 아폴리네르가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 도난 사건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지더니 끝내 결별을 하게 됩니다. 마리 로랑생과 이별 후 아폴리네르는 그녀와 함께 걷던 다리를 혼자 걸으면서 마리와의 사랑을 추억하며 그 유명한 미라보 다리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미라보 다리는 이따가 제가 말미에 한번 오늘 낭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랑생은 아폴리네르와의 헤어짐과 또 어머니의 급작스러운 죽음 속에서 두 이별의 슬픔을 잊고자 1924년도에 독일 귀족 출신의 화가 오토 폰 비츠와 결혼을 합니다. 사실 이 결혼은 사랑이 빠진 현실 도피성 결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 프랑스를 떠난 그녀는 1차 세계대전으로 고국인 프랑스에 돌아오지 못하고 스페인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프란시스 고야의 영향을 받아 지중해 여성들을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망명 시대에 그렸던 춤이라는 그림을 보면 4명의 여성 중 두 번째 기타를 들고 있는 여성이 마리 로랑생입니다. 여기서 기타는 연인이었던 아폴리네르를 의인화했으며
그 옆에 핑크빛 옷을 입은 여인이 망명시절 프랑스 소식을 주기적으로 전해주던 절친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1920년에 독일 귀족과 이혼한 로랑생은 프랑스로 돌아왔지만 그땐 이미 연인이었던 아폴리네르는 1918년 전쟁에서 입은 상처와 스페인 독감으로 1차 세계대전 종전일 3일을 앞두고 38세의 아주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마리 로랑생은 입체주의도 또 야수주의도 아닌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회색과 갈색 위주의 화풍은 파랑, 녹색, 핑크의 화려하고 황홀한 색채로 파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여성들을 모델로 한 작품들을 많이 그렸는데 그녀의 모델들은 목가적인 꿈의 세계에서 말을 타거나 풀밭에 누워있기 때문에 개성에 의해 차별화되기보다는 가끔은 고전적으로 이상화되고 무표정합니다. 뮤즈들은 젊은 여성이고 또 나른하고 나태하지만 아름다움을 잃지 않은 여성들입니다. 마리 로랑생은 유명 여성들의 초상화 작품을 여러 점 그렸는데 그중 한 작품이 코코 샤넬의 초상화입니다. 1923년 샤넬은 마리 로랑생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로랑생이 그린 자신의 초상화를 본 샤넬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인수를 거부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현재는 마리 로랑생의 최고 대표작 중 하나가 됩니다. 샤넬은 마리 로랑생과 마찬가지로 불우한 어린 시절과 낮은 출생 배경을 딛고 성공한 예술가입니다. 로랑생은 이 그림을 통해 불우했던 과거를 넘어 끊임없이 상류층으로 올라가려는 샤넬의 자신감과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지쳐있고 우울한 양면의 모습을 함께 포착해서 그렸습니다. 아마도 샤넬이 이 작품을 거절한 것은 로랑생이 꿰뚫어 본 자신의 내면을 거부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로랑생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인 키스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그녀만의 독특한 파스텔 톤의 색감이 돋보이는 그림입니다. 그림 속 두 사람이 남녀인지 혹은 여녀인지 좀 헷갈리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성 두 명인 것 같습니다. 마리 로랑생은 양성애자였기에 두 사람이 여자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제가 한 가지를 덧붙이면 그녀는 자신의 그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남성이 주류였던 유럽 미술계에서 여성이 자신만의 화풍을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예술활동을 했었기에 자신의 그림들이 인정을 받고 잊혀지지 않기를 바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멋진 인생을 살았던 마리 로랑생은 마지막 죽음도 아주 멋지게 장식을 합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잠시 죽음을 기다리게 하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에게 하얀 드레스를 입히고 한쪽 가슴에는 장미꽃을, 한쪽 가슴에는 자신의 연인이었던 아폴리네르의 시집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이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한 것입니다. 오늘은 아폴리네르가 마리 로랑생을 그리워하면서 쓴 미라보 다리를 읽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미라보 다리. 미라보 다리 아래 센 강은 흐르고 우리들 사랑도 흘러간다네. 내 마음속 깊이 기억하리. 기쁨은 언제나 고통 뒤에 오는 것. 밤이 오라 종이여 울려라. 세월은 흐르고 나는 여기 머문다. 손에 손을 맞잡고 얼굴을 마주보자. 우리의 팔 아래 다리 밑으로 영원한 눈길에 나른한 물결이 흘러가는 동안 밤이 오라 종이여 울려라. 세월은 흐르고 나는 여기 머문다. 사랑은 지나가네. 흐르는 강물처럼 사랑은 가버리네. 이처럼 인생은 느린 것이며 이처럼 희망은 난폭한 것인가. 밤이 오라 종이여 울려라. 세월은 흐르고 나는 여기 머문다. 나날이 지나가고 주일이 지나가고 흘러간 시간도 옛사랑도 돌아오지 않는데 미라보 다리 아래 센 강은 흐른다. 밤이 오라 종이여 울려라. 세월은 흐르고 나는 여기 머문다. 제 명화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는 힘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